안녕하세요. 정원장의 건강교실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최근에 확진자가 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고요. 모든 분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면역력인데요. 이 면역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면역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역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그 전에 먼저 면역력이 뭔지부터 알아볼게요. 이 면역력, 면할 면자, 그러니까 피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면제, 모면 할 때 그 면자고요. 이 역자는 역병할 때 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을 얘기하는 거죠. 예전에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세균이나 바이러스에는 그런 전염병을 면하게 하는, 피하게 하는 힘, 이런 뜻이고요. 우리 몸의 방어 능력을 의미하는 거겠죠. 외부 그런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해서 방어해내는 능력, 그걸 뜻하는 것이 이 면역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 면역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7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대체로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간이 3, 4분 정도가 평균적이니까요. 중요한 것을 제가 앞에 배치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제일 먼저 햇빛입니다. 사실 그 바이러스가 이 추운 날씨를, 서늘한 날씨를 좋아한다, 그런 주장도 많이 있죠. 왜냐하면 겨울이 되면서 독감이라든가 이런 바이러스들이 굉장히 횡행하니까요. 근데 사실은요, 그런 것도 일리는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햇빛입니다. 겨울이 되면서 이 중위도나 그리고 북반구, 남반구의 그 위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일조량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면역력이 굉장히 약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런 바이러스나 세균이 굉장히 널리 퍼지게 됩니다. 이 햇빛은요,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그러니까 뼈를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 면역력에 관련된 그런 작용을 하는 비타민 D를 합성시키게 되죠. 우리 몸에서 필요한 비타민 D의 한 70% 정도, 약 75% 정도를 이 햇빛을 통해서 피부에서 자외선이 영향을 미쳐서 합성하게 되고요. 한 25% 정도는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합니다. 이거 훨씬 많죠. 4분의 3 정도를 이 햇빛을 통해서 우리가 합성하게 됩니다. 근데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병원에 입원하시고 계시는 그런 환자분들의 한 60% 정도, 그리고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80% 이상이 이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음식도 중요하죠. 그리고 비타민 D 요즘 뭐 어떤 건강 보조식도 많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외선을 통해서, 햇빛을 통해서 이 비타민 D를 합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햇볕이 그러니까 강할 때, 그러니까 그림자가 내 키보다 작을 때, 그죠? 그때 하루에 한 20분 정도, 일주일에 한 3시간 정도를 여러분들이 일광욕을 하시면요, 이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타민 D는 바로 피부를 통해서 혈관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드시는 비타민 D보다 훨씬 유익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실은 밖으로 야외 활동을 하시기가 어려우시겠지만, 가급적이면 잠깐이라도 이 낮에 식사를 하시고라도 이렇게 햇볕을 쏘이는 습관은 굉장히 중요한 습관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장의 건강.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요즘 장 건강이 강조되면서 조금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면역계 세포의 70%가 장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서 들어오는 음식에서 그 유해한 세균들이나 그런 물질들을 분해하기 위한 의도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 장내 세균이 이 면역계 세포들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장의 건강은요, 면역력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면역력에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이 제일 중요하겠죠. 오늘 좀 이따가 음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자, 세 번째는 수면 습관입니다. 제가 진맥을 이렇게 하면서 피로가 조금 많이 누적되신 분들을 이렇게 문진을 하면요. 제가 수면 패턴을 여쭤보면, 그래서 수면을 잘 충분히 주무시냐고 이렇게 여쭤보면요. 보통 뭐 6시간에서 8시간 충분히 주무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피로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면 시간을 여쭤봅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문제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수면을 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10시부터 새벽 한밤중 1시입니다. 1시. 이 10시부터 1시까지가 수면의 골든 타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수면을 취하시지 않으시면 다른 시간, 그리고 낮이나 늦은 새벽에 수면을 많이 취하시더라도요, 충분하게 피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 수면 시간은요, 간이 회복하는 시간이거든요. 간이 우리 몸에서 500가지 이상의 기능을 한다고 지금 밝혀져 있는데요. 그 간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요, 몸의 모든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당연히 면역력도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면 패턴을요, 조금 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10시, 늦어도 11시에서 한두 시까지, 그죠? 이 한밤중에는 가급적이면 수면을 취하시는 것이 면역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성장에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그죠? 이런 걸 부모님들이 좀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뭐 스트레스가 면역력 약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죠. 그죠? 온몸의 기능에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요, 혈액의 점도, 혈액이 좀 끈끈하게 되고요. 그래서 순환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항암 작용을 한다는 인터류킨이라는 그런 물질, 그리고 항바이러스, 이런 작용을 하는 인터페론, 이런 물질들이 굉장히 생산이 저하되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에 대항해서 제일 중요한 게 웃음입니다. 웃음. 웃음이 이 몸에서는 가장 좋은 보약이고 면역력을 올리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면역력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NK세포, 그 내추럴 킬러 세포라고 해서 면역 작용을 하는 항암 효과도 있고, 이런 세포들이 5분만 웃어도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근데 이 NK세포를 인위적으로 약물로 활성화시키려고 하면요, 3일이 걸립니다. 이만큼 웃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뭐 웃을 일이 요즘 잘 없죠.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개그맨 분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사실 이 사회에서 가장 많은 기여와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개그 프로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뭐 몇 개 프로그램이 없어져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찾아서 본다거나 아니면 그런 TV 프로그램을 찾아서 일부러라도 굉장히 웃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뒷부분은 많이 아시는 부분인데요. 음식과 식습관. 보면 뭐 면역력이 좋다는 음식들이 많죠. 뭐 홍삼부터 해서 굉장히 좋은 음식들이 많이 막 광고도 되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가공 정제식품, 그 육류나 그런 음식들을 좀 줄이시는 겁니다. 이런 음식들이요, 장의 건강을 굉장히 해치거든요. 장내 세균들한테 굉장히 유해합니다. 여러분들이 과일이나 채소, 견과류, 이런 음식들을 좀 충분히 섭취하셔서 이 장내 세균, 이런 식이섬유들이 장내 세균이 먹이잖아요. 그죠? 장내 세균이 건강하게 되면 면역력도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식습관을 보면요, 냉식, 그죠? 속을 차게 하죠. 면역력을 떨어뜨리고요. 과식, 말씀드렸듯이 소화 효소가 면역 작용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식을 하셔도 면역력이 떨어지고요. 야식, 그죠? 장에 저런 밤에 드신 음식이 소화되지 않고 안에서 부패하고 머무르게 되면서 장에 굉장히 해롭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과 식습관을 조금 체크해서 조정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섯 번째는 체온입니다. 체온.
이 경우는 보면요, 요즘 현대인들이 활동량도 줄고, 찬 걸 많이 드시면서 장내 온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장내 온도는 보통 38도인데요. 이게 1도만 떨어져도免疫 30% 정도 다운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기나 이런 걸 걸렸을 때 보면 알 수 있죠. 체온이 1도 올라가면요, 백혈구의 면역 능력이 5배에서 6배로 그렇게 굉장히 강해지게 됩니다. 이거는 뭐 열이 날 때 그런 얘기죠, 그죠? 이만큼 체온이 면역력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몸을 따뜻하게 해주셔가지고 속을 따뜻하게 하셔야 되고요. 가끔씩 그 사우나라든가 이런 걸 해서 체온을 상승시켜 주시면 면역력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주제의 사실, 그죠? 7번째, 운동, 그죠? 뭐 운동은 설명이 자세하게 필요하지 않죠, 그죠? 순환 능력도 키우고 심폐기능도 올리고 체온도 올리고 뭐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요. 요즘 운동하시기가 쉽지는 않죠, 그죠? 여건이 코로나 때문에 야외 활동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저녁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약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7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특정 음식이나 어떤 그런 걸로 면역력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일시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면역력이라는 것은 우리 몸 전체적인 방어 능력이고요. 특정 음식이나 이런 방식도 효과가 전혀 없진 않지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7가지 사항을 체크해 보시고 식습관부터 생활습관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조정하신다면 면역력을 굉장히 높게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한 바이러스나 세균들도 잘 방어해내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우리가 면역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알아봤습니다. 아무쪼록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지나가고 예전처럼 그렇게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